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한국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한국인데, 지난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신한국,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김석주가 많이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남과 서인이 이제 싸웠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신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석주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한국은 조금 달라요. 이제 숙종이 직접 이제 환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숙종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직접 이제 환국을 하게 되죠.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정치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장희빈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장희빈 유명하죠. 장희빈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국은 기사환국과 이제 갑술환국과 되게 연관성이 짙은데 장희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희빈은 어떤 사람인가? 장희빈은 이름이 아닙니다. 장희성이고 희빈 같은 경우에는 그 빈이 뭐냐면은 후궁 중에서 왕의 후궁 중에서 제일 높은 후궁은 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빈은 그 직책 같은 거예요. 직책. 이제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장희빈은 장옥정인데 장옥정 요 장희빈 이제 가문이 이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이제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장옥정은 이제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중인 약관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과 왕과 이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 가면은 그 통역관의 이제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집안의 이제 딸이었는데 어떤 이제 딸이었는데 이 장옥정이 이제 궁에 들어가게 돼요. 궁에 이제 궁녀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장옥정의 아빠가 이제 사감을 하게 되면서 돈을 이제 가장이 죽어버리니까 살짝 가세가 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옥정의 어머니가 장옥정을 이제 궁녀로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옥정이 궁녀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장옥정이 어디에 배치를 받았냐면은 이제 자이대기에 궁녀를 이제 배치를 가게 되는데 자이대기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예속 문제 때 나왔던 사람인데 예속 문제 때 상복 몇 년 입어야 되냐? 근데 이 자이대기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고 싸웠었죠.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이대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자이대기가 이게 인조 부인이에요. 인조. 어쨌든 이때까지 상렬왕후가 이제 자이대기가 살아있었는데 되게 어린 나이에 인조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왕실 최고 어른이었지만 실권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름만 데미지 사실상 모든 이제 내명부의 실권은 명성황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숙종의 엄마죠. 명성황후 고종마누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자이대기에 이제 궁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옥정이 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쁘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록에 보면 이쁘다고 나와 있어요. 실록이 여자고 이쁘다고 하지 않거든요. 진짜 몇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그러니까 실록이 이쁘다고 했으면 진짜 이쁜 거예요. 겁나게 이쁜 거예요. 실록이 이쁘다고 하면. 그만큼 실록에서 여자고 이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겁나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빨라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이대비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하면서 아껴요, 자이대비가. 살짝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 손녀 대하듯이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자이대비가 이제 장옥정 좋아하잖아요. 너무 아끼는데 얘가 좀 너무 이쁘고 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여자가 잘 되려면은 궁녀가 잘 된다는 건 이제
왕하고 이제 눈이 맞으면 잘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이 대리가 일부러 이 장옥정을 취선당이라는 데를 보내요. 취선당이 뭐 어디냐면은 살짝 왕궁의 후원 같은 곳인데 숙종이 거기서 자주 놉니다. 숙종의 살짝 별장 같은 느낌으로 숙종에서 휴식을 취하는 숙종만의 공간 살짝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장옥정이 잠깐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숙종과 만나게 됩니다. 우와 이쁘다 된 거죠 숙종도. 그래가지고 하호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러브 하게 되죠. 숙종하고 이제 러브 장옥정 이렇게 됩니다. 하필 또 이때 숙종이 부인이 죽은 상태였어요. 첫 번째 부인이 죽은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헛헛한 상태에서 장옥정 예쁘다 이렇게 된 거죠. 20대 때 이제 숙종이 20살이었고 장옥정이 22세예요. 연상연하죠. 그래서 하하호 하는데 이거를 명성황후는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아까 저는 1편에서 말했다시피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인 정치색이 짙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 장옥정 집안 아까 그 중인 집안이라고 했죠. 이 집안이 남인하고 가까웠어요. 남인. 그러니까 이거 눈 뜨고 못 본 거죠 명성황후가. 그래가지고 명성황후가 이 장옥정을 쫓아내버립니다. 안녕 하면서 이제 궁궐에서 쫓아내버려요 장옥정을. 숙종도 이제 엄마가 쫓아내려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숙종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장옥정은 이제 궁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장옥정은 이제 자이대리가 많이 사람을 보내서 챙겨줬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명성황후가 이제 새로운 중전을 뽑게 되죠. 숙종의 뉴 중전을 맞이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명성황후는 아까도 계속 말했다시피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라서 인현왕후도 서인 집안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인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 이제 송중길 쪽 가문하고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집안 그리고 되게 착하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명성황후의 마음에. 그래가지고 인현왕후 그 다음에 숙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명성황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명성황후가 죽는 과정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웃기거든요. 숙종이 우리가 보면은 환복 막 하고 막 다 죽이고 하니까 되게 이미지가 세잖아요 숙종이. 근데 사실 이 사람 몸이 좀 약했대요. 그래가지고 숙종이 천연두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 당시에 사람 많이 죽인 질병인데 이 천연두에 걸려 숙종이 막 죽으려 하는 거예요. 명성황후 입장에서 아들이 죽으려 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무당을 부릅니다. 무당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나요? 하니까 무당이 명성황후가 이제 아들의 모친께서 이제 호치마를 입고 나가서 물벼락을 막아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황후한테 치마만 입고 호치마 입고 막 물 맞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들이 막 죽으려 하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거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나가가지고 한겨울에 옷 얇게 입고서 물을 맞습니다. 진짜 이것 덕분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숙종이 나아요. 다시 회복을 하는데 문제는 명성황후가 심각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성황후가 죽어요. 물 맞고 감기 걸려가지고 한겨울에 명성황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과정이 어쨌든 간에 명성황후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이 명성황후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장희빈이 이때 컴백을 하게 되는데 장옥정이 얼마 안 있어서 장옥정이 이제 다시 궁으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게 장옥정 내려오자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요 인현왕후가 장옥정을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이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현왕후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는 거야. 숙종이 장옥정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리워하시는데 하면서 이제 장옥정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저렇게 막 궁밖에 쫓겨나는 건 옳지 못합니다 하면서 데려와요. 어쨌든 간에 장옥정이 다시 컴백을 하게 돼서 숙종은 와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운명적으로 다시 이제 재결합 이제 만나보죠. 하하호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연왕은 살짝 밀려나게 되죠. 이제 왕의 사랑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옥정이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의 사랑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점점 이제 좀 오만해집니다. 사람이 건방져지고. 그래서 인연왕의 심기를 거슬러요. 장옥정이. 그래서 인연왕후가 처음에는 데려와 불렀을 정도로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인연왕후가 장옥정을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벌을 줍니다. 장옥정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옥정은 이제 왕이 자기를 믿고 있고 자이데비 아까 그 자이데비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완전 이제 백이 든든한 거죠. 막 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숙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장옥정이 이제 숙종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왕이 되는 경종을 이제 낳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인연왕후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바람에 숙종은 장옥정을 더 이입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숙종이 이때까지도 나이가 30몇 될 때까지도 아들을 못 낳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왕의 아들이 없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이거 자손을 대를 못 이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숙종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종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내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원자라고 이제 정오를 하겠다고 한 건데 원자라고 정오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얘 내 후계자다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상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연왕은 서인 집안이거든요. 서인이 이거를 눈도 못 봅니다. 서인이 비상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통 왕후하고 이제 태어난 아들을 이제 원자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관련인데 후궁하고 낳은 아들을 그 인연왕후랑 낳을 수도 있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이 맞거든요. 서인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주장을 하는데 숙종은 장옥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지금. 그래가지고 숙종이 그냥 무시하고 원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대한 서인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자가 송시열이었죠. 기분인데 안 돼요 주장을 하는데 숙종이 그래 그럼 너네 나가 해가지고 서인이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사왕국입니다. 자, 기사왕국으로 서인들이 대거 축출이 됩니다. 다 쫓겨나요. 일단은 이제 아까 노론선으로 갈렸다고 했죠. 노론 중에서 이제 송시열 노론이 비교적 좀 강경파입니다. 강경파고 운동파인데 송시열 죽습니다. 이때 사약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송시열 제자라고 했던 김수왕 이 사람도 죽어요. 이 김수왕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안동김씨거든요. 안동김씨 나중에 이제 그 세도 정치하는 그 안동김씨인데 그래서 이 김수왕의 아들이 김창집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경종 때 굉장히 뭔가 큰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송시열하고 김수왕이 사람 먹고 죽고 그다음에 서론 쪽도 이제 타격을 받아요. 남구만 뭐 이런 사람 다 쫓겨나요. 유배 갑니다. 박세채 이런 사람 다 유배 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론 대거 죽고 소론 다 쫓겨나고 하면서 이제 서인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쫓겨났으면 그 자리에 누굴 채워야 되잖아요. 누굴 채우겠어요? 나빈을 채우겠죠? 그러면 나빈이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 죽었던 이제 권대웅 이런 사람들 컴백하고 미남 이런 사람들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장옥정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남인이랑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환국도 다 장옥정을 위한 거죠. 널 위한 선물이야. 네 아들은 원자가 될 것이고 이제 너랑 친한 애들로 조정을 새로 꾸몄어. 그 다음에 너한테 새로운 직책도 줄게. 희빈이야 하면서 이제 비누로 제공을 합니다. 요 저희도 이제 막 수건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국류에서 수건 막 하면 껑충껑충 뛰어 올라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얘네들도 품기가 있거든요. 희빈, 수건 이런 것도 다 종상품 명령 품기가 있어요. 순식간에 껑충껑충 뛰어 올라서 후궁 중에선 제일 높은 비내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돼요 이때. 자, 선물 3종 세트 갑니다. 아들 후계자, 희빈, 그다음에 친한 애들 빰 이렇게 숙중에 선물을 준 거예요 장희빈한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물을 하나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너 이제 내 정실 왕으로 삼겠어. 너 저리 가 하고 이제 장옥정을 중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살짝 숙중도 힘들었어요. 아무리 숙중이라지만은 중전은 내쫓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뭔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중이 고민하다가 얘기 하나를 끌고 와요. 임윤왕과 옛날 3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자기 꿈 얘기를 하던데 임윤왕과 자기 꿈에서 옛날에 선조들이 나타나서는 장옥정이 제대로 잘 못할 거다고 쫓아내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봐봐 나한테 나왔잖아. 지금 다 이게 투기에서 질투심에서 비롯된 거다. 이게 왕과 이게 막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서 숙종이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황당하긴 하죠. 그만큼 인현왕후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는데 숙종의 이제 사랑으로 이제 인현왕후가 내쫓아지게 됩니다. 솔직히 남인도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남인도 반대를 해요. 아니 왕을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숙종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인현왕후는 내쫓아지고 장옥정이 이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왕비가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남인 같은 경우는 집권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인 진짜 어쩌다 보니까 집권하게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다 서인들 다 쫓겨나고 우리 부르네? 아주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포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인 같은 경우 어떤 이제 방법을 이제 꾸미냐면은 요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장옥정의 오빠가 있거든요. 장희재라고. 원래도 남인 계열이었잖아요. 이제 더 가깝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기사환국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남인이 대거 쫓겨나고 서인 쫓겨나고 남인이 돌아온 이제 숙종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 환국이죠. 경신왕국하고 이제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경신왕국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김석주가 주도한 그런 환국이었는데 요 기사왕국 같은 경우에는 숙종이 직접 주도를 한 그런 환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복성이 좀 짙었어요. 남인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되게 당혹스럽게 장우여군의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서인들 쟤네 우리 되게 못쓰게 굴었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인을 되게 보복을 합니다. 서인 얘도 죽여야 되고요, 얘도 죽여야 돼요 하면서 보복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복성 성향이 좀 많이 짙은 환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기사환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장애민 감사합니다.